안녕하세요. 현대대수학 5주차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주 아이디얼 정역은 항상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 아이디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환의 어떤 아이디얼이 한 개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되면 그런 아이디얼을 우리가 주 아이디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incipal ide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정역에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 되면 그런 정역을 우리가 주 아이디얼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PID라고 부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학기에 정수 Z나 이제 최위에서 정의된 다항식 화는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 아이디얼 정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ZX,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환, 요거는 주 아이디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아이디얼 정역이 아니고요. 하지만 위에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아이디얼 정역은 여기 Principal Ideal Domain의 첫 글자를 따서 PI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절의 목표는요. 주 아이디얼 정역이 UFD가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인 대수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름사슬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아이디얼의 오름사슬 조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름사슬 조건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환 R에서 R의 아이디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이렇게 i번째가 i 플러스 1번째 아이디얼에 포함되는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는 이런 단조 증가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R의 아이디얼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임의로 주어진 단조 증가열에 대해서 이 아이디얼들이 언젠가 IR 이후에는 IR 플러스 1, IR 플러스 2, R번째 이후에는 이렇게 다 같아지는 이러한 R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 환 R이 이제 오름사슬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IR은 IS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미 어떤 아이디얼로 이루어진 단조 증가열에 대해서도 이런 R이 존재하면 그러면 환 R이 오름사슬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조 정리는 모든 주 아이디얼은 오름사슬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것입니다.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이디얼 정역은 이제 아이디얼이 전부 다 요거를 이제 A1 모든 아이디얼들이 한 개의 원소로 생성되기 때문에 I3는 A3,
I4는 A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D가 주 아이디얼 정역이라 하고 여기에 이제 아이디얼들로 이루어진 단조 증가열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아이디얼의 단조 증가열에 대해서 모든 여기에 이 단조 증가열에 나타나는 모든 아이디얼들을 합치면 그것은 아이디얼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이디얼이라는 것은 먼저 A, B가 I의 원소일 때 A 빼기 B가 I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고요. 두 번째로 A가 I의 원소이고 R이 D의 원소일 때 AR이 I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와 B가 I에 있다는 뜻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I5에 있고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제 B가 I7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A가 I7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I7은 I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빼기 B는 I7이 아이디얼이니까 I7에 들어가는데요. I7은 I의 부분 집합이죠. 분명히. 네, 부분 집합입니다. 네, I의 정의가 모든 IK들의 합집합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빼기 B가 I에 들어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곱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I의 원소와 D의 원소를 곱하면 항상 I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I는 항상 D의 아이디얼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D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기 때문에 I가 어떤 원소 A로 생성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가 이제 I의 원소인데요. I의 원소라는 말은 여기 우변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어떤 양의 정수 R이 존재해서 A가 IR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A가 IR에 포함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의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IR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임의의 S가 R보다 큰 임의 S에 대해서 IR은 IS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IS는 또 I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I는 처음에 놓기를 I가 A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고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R은 I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R 이상의 모든 S에 대해서 IR은 IS다. 따라서 오름사슬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했습니다. 네, 주 아이디얼 정역에서는 아이디얼의 오름사슬 조건이 성립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 아이디얼의 모든 기하긴 원소는 소수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유일 인수분해 정역인 경우에 기하긴 원소는 항상 소수가 된다는 것을 보였는데요. 네, 주 아이디얼 정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성립합니다. 주 아이디얼 정역에서
어떤 원소가 기하 irreducible이면 항상 소수, 프라임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영상에서 기하과 소수의 정의를 복습을 했는데요. P가 덧셈항등원도 아니고요. D의 가역원도 아닐 때요. 이제 P가 기하이라는 것은 P가 AB이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가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P가 소수라는 것은요. P가 AB를 나누면 B가 A를 나누거나 B가 B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정역에서 기하과 소수의 정의는 꼭 이제 숙지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소수는 항상 기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이제 주 아이디얼 정역인 경우에 기하인 원소가 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가 D의 기하인 원소라고 할 때요. 이제 이 P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극대 아이디얼이면은 P가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것은 D를 P로 나눈 인형환이 채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 D를 B로 나눈 것이 이 인형환이 정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아이디얼 P가 소 아이디얼이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극대 아이디얼은 소 아이디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P가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이제 D의 아이디얼인데요. P가 D의 아이디얼인데 여기에 어떤 원소 아이디얼 I가 있을 때 그러면 이 I는 D 전체이거나 아니면 P와 같거나 이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디얼은 지금 주 아이디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P가 이 아이디얼에 속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은 P를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P가 기하이기 때문에 P는 지금 기하이기 때문에 A나 B 둘 중에 하나는 가역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네, B가 가역원이거나 이 말은 이제 B가 가역원이라는 뜻이고요. B가 가역원이거나 아니면 A가 가역원이어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B가 가역원이거나 A가 가역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이제 B가 가역원이면 P가 A와 동반원이라는 뜻이고 그 경우는 아이디얼 P가 아이디얼 A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A가 가역원인 경우에는 A가 이제 1과 이제 동반원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아이디얼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전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얼 P가 극대 아이디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대 아이디얼은 소 아이디얼이고요. 소 아이디얼은 생성원이 소수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 아이디얼 정역에서도 기하긴 원수가 항상 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주 아이디얼 정역이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이디얼 정역은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항상 되는데요. 그래서 유일 인수분해 정역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B가 주 아이디얼 정역일 때 S라는 집합을 기하긴 원소들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모은 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은 S의 원소는 0이나 가역원들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S의 원소에서 이제 S의 원소 A1, A2, A3 등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등이 존재하고 이렇게 아이디얼의 포함 관계가 예를 들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얼의 오름사슬 조건에 의해서 이제 주 아이디얼 정역에서는 오름사슬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적당한 A가 존재해서 AN이 존재해서 이제 이 A가 S의 원소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중 가장 크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게 있으면은 더 커질 텐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오름사슬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따르면은 어떤 것 이후로는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얼이 이제 S의 원소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중 가장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인수는 예를 들어서 B가 A의 인수이면 아이디얼 A가 아이디얼 B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B가 A와 동반원이 아니라면 B가 A의 동반원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아이디얼 B가 아이디얼 A를 포함하고 그리고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팅에 의해서 B가 S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정에 의해서요.
그리고 지금 A는 S의 원소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괄호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제 네, A와 여기 말한 대로 이제 B는 이제 A의 인수인데 A와 동반원이 아니면 그러면 B는 S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B는 기하긴 원소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편 A는 S의 원소이기 때문에 A는 이제 기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하이라면은 그 자체가 이제 기하인 원소들의 곱으로 표현한 것이니까요. A는 기하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A가 덧셈항등원도 아니고 가역원도 아니라면 이제 A는 BC 이렇게 되면서 BC면서 BC 둘 다 가역원이 아니다. 이제 이런 명제를 만족하는 BC가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A가 기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냐면은 B하고 C는 이제 각각 A의 인수고요. 그리고 A와 동반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B하고 C는 지금 S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하긴 원소들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B를 기하긴 것들 B1부터 BM 이렇게 쓰고 C도 C1부터 CN 이렇게 기하긴 원소들의 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럼 A도 기하긴 원소들의 곱으로 결국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A가 S의 원소라는 사실의 모순이죠. 그래서 어디에 모순이었냐 하면 바로 A가 덧셈항등원도 아니고 가역원도 아니라는 사실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0이거나 가역원이거나 따라서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명제를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0도 아니고 가역원도 아닌 임의의 원소를 항상 기하긴 원소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수분해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같은 원소를 이렇게 다른 기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P1이 Q1, Q2, QS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증명한 것에 따르면 PID에서는 주아이디얼 정역에서는 기하인 원소는 소수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P1이 이제 여기 이 유한계의 곱들의 인수이면은 이 중에 한 개의 원소의 인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 적당히 재배열을 하면 재배열한 후에 P1이 Q1의 원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P1이 Q1의 인수요. 적당히 재배열해서 P1이 Q1의 인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P1 곱하기 A가 이제 Q1인데요. 그런데 이제 Q1은 기하이기 때문에 또 Q1은 기하이고
P1도 기하기니까, 즉 가역원이 아니니까 여기서 A가 가역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Q1을 P1 곱하기 가역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P2부터 PR까지는 어떤 가역원 곱하기 나머지가 되는데요.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P2는 Q2 땡땡땡 QS니까요. 이제 U1은 가역원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U1 인버스 해주면 여기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 P2가 Q2부터 QS까지 곱의 인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에는 지금 했던 방법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면은 해서 네, 계속 적용하면은 PI와 QJ 사이에 서로 동반원 관계가 있는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 아이디얼 정역은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절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가 체인 경우 fx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지만 zx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zx에서 다항식들의 모임인데 이제 이 상수항이 짝수인 다항식들을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길 바랍니다. 이 집합은 아이디얼이 됩니다. 아이디얼이 되는데 이 집합은 한 개의 원소로는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이지만 주 아이디얼은 아니게 되는데요. 네, 그 사실을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교재의 연습 문제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끝으로 이번 5주차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